안녕하세요. 빛날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정호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82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시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픈 분 계신가요?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중간에 쉬어야 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고민들이 모두 해결될 겁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78세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렵다, 심지어 걷기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무릎 통증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일 산책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까지 하세요. 반대로 50대인데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을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약해지면 집이 무너지겠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떠받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무릎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3분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의 무릎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82세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김순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일단 3개월만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죠. 이 나이에 운동을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운동으로 좋아지는 것을 봤거든요. 첫 번째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요.
두 번째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자가 놀이터에 가자고 하는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벤치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아들과 함께 북한산에 다녀왔어요. 물론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무릎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운동의 힘입니다. 수술 없이도 약 없이도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무릎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걷기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먼저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걷기 운동을 하셔야 해요. 그럼 어떤 근육을 강화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굽히는 역할을 하는데 대퇴사두근과 균형을 이루어야 무릎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엉덩이 근육인 등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이 세 가지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 통증의 90%는 염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골이 닿는 것보다 염증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것,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픈 것, 이 모든 증상들이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바른 운동이 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하면 더 아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잘못된 운동을 하면 더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강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총 3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1분씩 총 3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와는 다른 방법이에요. 먼저 의자를 하나 준비하시고 의자 앞에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혀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앉으시면 안 되고 살짝 닿는 정도에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인 등근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처음에 의자를 높은 것으로 사용하세요. 소파나 침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무릎에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점차 낮은 의자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시고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서 세워주세요.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서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발끝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세요.
다리를 45도 정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2,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동작도 10회 반복하시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서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벽 기대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벽 앞에 서서 등을 벽에 기대 주세요. 발은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무릎을 굽혀서 벽을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90도에서 5초간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무릎을 완전히 90도까지 굽히지 마시고 60도 정도만 굽혀도 됩니다. 그리고 점차 각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고 하는 운동이라서 균형을 잃을 염려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운동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의자 스쿼트 1분, 누워서 다리 들기 1분, 벽 기대기 운동 1분. 총 3분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시고 그만두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3개월은 너무 길다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릎 때문에 고생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단 3개월 투자해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남성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운동을 3개월 하고 나서 처음으로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70대 여성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서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무릎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75세 남성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프를 포기했었는데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8홀을 다 돌아도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이런 후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수술 없이도 약 없이도 많은 분들이 무릎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을 중단하세요. 적당한 근육 피로감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동 전에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세요.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운동 강도를 점차 높여가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시작하신 후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운동 전에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무릎에 10-15분 정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운동 후에 무릎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근육 긴장이 풀려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 치즈, 멸치, 생선 등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도 이 운동을 해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수술 후 재활 운동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수술 후 최소 6주 정도는 지나야 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허락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관절염이 있어도 괜찮나요? 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급성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것도 대부분 염증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물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하지만 물이 많이 차서 무릎이 많이 부어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90세가 넘어도 건강하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운동의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2주 정도 지나면 첫 번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거나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진다거나 하는 변화들이죠. 4주 정도 지나면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줄어들고 통증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8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2주, 즉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 후에도 꾸준히 계속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 후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거나 다른 운동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운동들은 모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들입니다. 격렬한 움직임이나 점프 동작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운동이라서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시거나 가족분께 봐달라고 부탁하세요.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세요. 화장실 청소나 받치를 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를 사용하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두 번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으세요.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므로 천천히 내려가시고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세 번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4kg 증가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밑창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줍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피하세요.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멈추는 동작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을 피하세요.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무릎 관절이 경직됩니다. 3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일곱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무릎이 피로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8세지만 아직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런데 혹시 운동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영상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여드려서 정확한 자세를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요청해 주시면 더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또한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른 유용한 정보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좋은 음식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 방법, 무릎 보호대 선택 방법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배운 운동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반복 1분간. 두 번째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펴서 들어 올리기. 양쪽 번갈아 가며 각각 10회씩 1분간. 세 번째 운동 벽 기대기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90도까지 굽혔다 펴기. 5회 반복 1분간. 총 3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3개월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운동이 여러분의 무릎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운동만큼 좋은 치료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도, 주사도, 약도 모두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동의 효과는 무릎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하체 근력이 향상되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의 핵심이 바로 무릎 건강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 번째 의자 스쿼트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을 꾸준히 하시면서 무릎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효과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고 있고 매일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운동을 하시면서 좋은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릎 마사지 방법, 무릎 보온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빛날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무릎, 활기찬 인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